할아버지의 낡은 인쇄소는 내 유년 시절의 전부이자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퀴퀴한 종이 냄새와 코를 찌르는 기름때 향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갔을 것만 같은 거대한 인쇄기 소리, 덜컹덜컹. 그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우리 할아버지의 심장박동 소리처럼 내 귓가를 감싸 안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때 묻은 작업대 위를 쓸어내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공간에 남은 온기는 여전히 따스하기만 한데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 모양이다. 이 구도심 전체가 거대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평생을 바쳐 이 자리를 지켜온 할아버지의 유산은 그저 철거해야 할 쓰레기 더미 취급을 받고 있었다. 민우야, 너 아직도 여기 붙어 있는 거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나는 몸을 떨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숙부였다.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신음하실 때는 병문안 한번 제대로 오지 않던 사람이 임종 직후부터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인쇄소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쇄소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이 가져다줄 거대한 재개발 보상금에 멀어 있었다. 숙부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직 할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49제가 무슨 소용이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도 언제까지 구질구질한 기계 구석에서 인생을 낭비할래? 이제 다 끝났다. 여기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숙부가 내 앞에 툭 던진 것은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종이를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모든 인쇄소 부지와 보상금 권리를 숙부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절대 저한테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이 인쇄소는 절대로 팔지 말고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목을 놓아 소리쳤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맨 밑에 찍힌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바라보았다. 분명 할아버지의 도장이 맞았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할아버지는 오른손에 마비가 오셔서 말년에는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셨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 적힌 날짜와 서명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곧게 뻗어 있었다. 거짓말! 이거 위조죠? 숙부님이 위조한 거잖아요. 내 외침에 숙부의 얼굴에서 비열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다. 그는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와 내 덜덜 떨리는 손에서 유언장을 거칠게 빼앗아갔다. 위조? 민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유언장이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이 인쇄소는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숙부는 비아냥거리며 돌아섰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이곳이 저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숙부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다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떨어뜨렸다. 숙부는 알아채지 못한 채 인쇄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나는 홀린 듯이 그 종이 조각을 향해 기어갔다. 그것은 어떤 병원의 영수증과 함께 적힌 짧은 메모였다. 그리고 그 메모에 적힌 글귀를 읽는 순간 내 숨은 완전히 멎어버렸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아직 집안 곳곳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진한 먹물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기가 가시지 않았는데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흐려놓은 것은 다름 아닌 숙부였다. 평소에는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 하던 숙부가 갑자기 인쇄소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묘한 탐욕과 흥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우야, 너도 이제 마음 추스르고 현실을 봐야지. 숙부는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이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남기신 유서다. 이 인쇄소 부지랑 건물 전부 나한테 넘기신다고 적혀 있어. 요즘 이 동네 재개발주가 올랐다는 건 너도 알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인쇄소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늘 민우 내가 이 인쇄소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숙부에게 전부 넘기셨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종이를 집어들었다. 할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올곧게 글을 쓰시던 할아버지의 서체치고는 회개 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부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절대로 쓰지 않으실 법한 법적 용어들이 가득했다. 이거 가짜죠?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저랑 같이 내년에 새로 들여올 인쇄기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유서를 남기실 리가 없어요, 숙부님. 내 반박에 숙부의 얼굴에서 가증스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눈을 매섭게 뜨고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다가왔다. 야, 김민우, 내가 뭘 안다고 난리야. 돈 한 푼 안 되는 이 낡은 인쇄소에 매달려서 청춘 낭비하는 내가 한심해서 할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신 거야. 이 유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공증까지 다 마친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숙부의 거친 숨소리와 탐욕에 가득 찬 목소리가 인쇄소의 고요함을 찢어발겼다. 나는 주먹을 이를 악물고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자 내 삶의 전부인 이 공간을 저런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통째로 빼앗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숙부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낸 듯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일주일 주마, 짐 정리해라. 안 나가면 법대로 강제 집행할 테니까. 숙부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넓은 인쇄소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유서라고 주장하는 그 종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야. 나는 할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무언가 숙부의 거짓말을 밝혀낼 단서가 필요했다.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서랍 가장 안쪽을 더듬던 중 손끝에 딱딱하고 낯선 감촉이 걸렸다. 서랍 바닥에 이중가림막을 들어올리자 그곳에는 숙부가 가져온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낡고 묵직한 가죽 수첩 하나와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긴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진짜 친필로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인쇄소 안은 유난히 적막했다. 낡은 인쇄기 너머로 비쳐드는 석양이 마치 가라앉는 우리 집안의 운명처럼 쓸쓸해 보였다. 나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공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잉크 냄새와 종이먼지가 서린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할아버지의 영혼 그 자체였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 인쇄소를 지켜내고 싶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숙부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등줄기에서 서늘한 오한이 타고 흘렀다. 민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숙부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인쇄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의 값비싼 구두굽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기분 나쁜 소음을 만들어냈다. 탐욕과 기회주의로 똘똘 뭉친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거대한 돈줄을 쥐기 위해 눈이 멀어버린 사람. 그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할아버지의 친아들이자 나의 숙부라는 존재였다. 현실이요? 숙부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이 고작 할아버지의 유산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건가요? 전 절대로 이 인쇄소를 포기 못해요. 할아버지께서도 살아생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곳만은 끝까지 지켜달라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려왔다. 하지만 숙부는 내 진심 어린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방귀를 끼며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글쎄다, 내 손에 있는 이 서류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숙부가 내 눈앞에 펼쳐 보인 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유서였다.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류 상단에는 할아버지의 비뚤비뚤하지만 정갈한 글씨체로 인쇄소의 모든 권한을 숙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인쇄소를 팔아넘기려고 안달이 난 숙부에게 이곳을 넘기셨을 리가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위조된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셨을 리 없어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숙부의 손에 들린 종이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숙부는 재빠르게 손을 뒤로 빼며 나를 차갑게 밀쳐냈다. 내 몸이 인쇄기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육체적인 아픔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과 공포가 더 컸다. 위조라니? 민우, 내가 아직 어려서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 찍힌 도장과 서명은 엄연히 할아버지의 것이란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단 뜻이지. 네가 아무리 소리치고 울부짖어봤자 이 인쇄소는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여기 있는 짐 싸서 나가거라. 숙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고 그 눈빛 속에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공포가 엄습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신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걸까? 숙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인쇄소 안을 가득 채우며 내 귓가를 찢어발기는 듯했다. 그때였다.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을 내려다보던 내 시선이 숙부가 들고 있는 유서의 맨 아래쪽 모서리에 머물렀다. 석양빛이 유서 종이를 비스듬히 투과하는 순간 내 눈에 아주 기묘한 위화감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평소에 글을 쓰실 때 절대 하지 않으시는 아주 미세하고 결정적인 서명의 버릇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위조범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치명적인 허점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 위조된 유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숙부는 내 시선을 눈치챈 듯 서둘러 유서를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리고는 주머니 위를 툭툭 치며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뭘 그렇게 쳐다봐?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당장 나가. 숙부가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가 유서를 넣은 양복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다. 순간 숙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내 덜미를 거칠게 낚아챘다. 냉랭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엉켰다. 이 유서를 빼앗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내가 숙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쥐어짜던 바로 그 순간 인쇄소 정문 너머로 의문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 어두운 대치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제3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인쇄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낡은 인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기름 냄새, 종이가 스치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손때 묻은 활자 하나하나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와 할아버지의 고결한 혼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이후 나는 그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인쇄소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려왔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바로 재개발 보상금에 눈이 먼 숙부의 등장이었다. 그날 오후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숙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기묘할 정도로 당당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숙부는 먼지가 쌓인 의자를 툭툭 털며 거만하게 자리에 앉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류를 탁자 위에 툭 던졌다.
민우야, 이제 너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서가 여기 있다. 숙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내민 종이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를 조잡하게 흉내낸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인쇄소의 모든 권리와 재개발 보상금을 숙부에게 넘긴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내 심장은 분노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부르르 떨렸고 묵직한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셨을 리가 없었다. 이건 명백한 위조였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조카의 삶마저 짓밟으려는 숙부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숙부님,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고작 돈 때문에 이런 가짜 서류를 만드신 건가요? 할아버지께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인쇄소 내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낡은 인쇄기들마저 숙부의 탐욕에 분노하듯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숙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거친 숨소리가 내 귀를 자극했다. 가짜라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법대로 하면 이 인쇄소는 이제 내 거야. 너 같은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냐. 순순히 짐 싸서 나가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다. 안 그러면 법정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해줄 테니까. 숙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비열한 웃음소리가 인쇄소 안을 가득 채웠다.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결코 숙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런 인간에게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었다. 나는 서류를 꽉 움켜쥐며 숙부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절대 못 줘요. 이 인쇄소는 할아버지의 전부였고 제 전부이기도 해요. 숙부님이 아무리 조작된 서류를 가져와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유서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낼 겁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숙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내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가 이내 감정을 추스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하지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유서를 뒤집을 증거는 없을 거다. 법은 서류를 믿지 내 감정을 믿어주지 않거든. 숙부는 그대로 뒤를 돌아 인쇄소를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텅 빈 인쇄소에 홀로 남겨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숙부의 말대로 당장 유서가 위조되었다는 명확한 물증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필체와 도장이 찍혀있는 그 서류를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책상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랍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었다. 낡은 장부들과 오래된 편지들 사이를 샅샅이 뒤지던 바로 그때 서랍 가장 안쪽의 이중바닥 틈새에서 조그만 열쇠 하나와 함께 굳게 밀봉된 푸른색 봉투가 손끝에 걸려들었다. 이건 뭐지? 할아버지의 비밀 서랍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느낀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류를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숙부의 모든 음모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가족을 영원히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엄청난 반전의 진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인쇄소를 지키기 위해 나는 매일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오래된 기계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돌아가는 소리는 나에게 마치 할아버지가 여전히 곁에서 민우야 힘내라 하고 다독여주시는 응원처럼 들렸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숙부가 던지고 간 위조 유서의 무게는 내 어깨를 짓눌렀고 법적인 절차를 알아볼수록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낡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 인쇄소의 낡은 나무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숙부였다. 숙부는 마치 이미 이곳의 주인이 된 것처럼 거만한 걸음걸이로 인쇄소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기름때 묻은 기계들을 더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니 심장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민우야,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 어차피 이 땅과 건물은 재개발 보상금과 함께 내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뭐가 달라지겠니? 괜히 힘 빼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거라. 삼촌이 내 차비 정도는 챙겨줄 테니까. 숙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혈육에 대한 정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돈에 눈이 먼 괴물의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숙부님, 정말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 인쇄소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평생을 바치신 이곳을 돈 몇 푼 때문에 위조된 서류 한 장으로 빼앗으려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다 밝혀낼 겁니다. 내 외침에 숙부는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나를 비웃었다.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인쇄소 안을 가득 채웠다. 진짜 뜻? 웃기는 소리 안에 법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말하는 거야. 네가 백날 진짜라고 우겨봤자 내 손에 있는 유서가 진짜로 인정받으면 끝나는 게임이란다. 멍청하게 굴지 마라. 숙부는 나를 비웃으며 인쇄소를 나갔다. 혼자 남겨진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무작정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첩, 할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일기장, 낡은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글씨체를 비교하고 숨겨진 기록이 없는지 샅샅이 뒤졌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끝이 먼지로 까맣게 물들 때쯤 장부의 맨 뒷장 두꺼운 표지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리자 그 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든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주 또렷하고 정갈한 필체로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숙부가 절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을 인쇄소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과 숙부의 과거 행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 열려있던 인쇄소 문 틈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거친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인쇄소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잉크 냄새와 퀴퀴한 종이 먼지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흩어진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서글픔을 간신히 누르고 있었다. 평생을 이 정직한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삶이 겨우 몇 상자의 물건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인쇄기 한쪽에 손을 얹자 아직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 제가 이곳을 꼭 지킬게요. 혼잣말로 다짐을 삼키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 낡은 나무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숙부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욕스러운 기운만이 가득했다. 숙부는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꺼만한 걸음걸이로 내 앞에 다가왔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적막한 인쇄소 바닥을 날카롭게 긁었다. 숙부는 품 안에서 빳빳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코앞에 들이밀었다. 민우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현실을 직시해라.
이게 뭔지 알겠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남기신 진짜 유서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당당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다. 종이 맨 위에는 할아버지의 비뚤비뚤한 글씨체로 유언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인쇄소 부지와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숙부에게 상속하며 재개발 보상금 청구 권리 또한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평생 동안 이 인쇄소를 가업으로 이어가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시던 할아버지가 평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숙부에게 모든 것을 넘겼을 리가 없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가짜죠. 할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셨을 리 없어요. 내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숙부는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비열하게 웃었다. 가짜라니, 똑똑히 봐라. 저기 찍힌 인감도장도 할아버지 필적도 완벽하지 않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법적으로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쓰레기 같은 기계들 치우고 나가라. 숙부의 눈빛은 이미 수십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에 눈이 멀어 있었다. 나는 종이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글씨를 찬찬히 뜯어보던 내 눈에 문득 이상한 점이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셨다. 그래서 최근에 쓰신 글씨들은 항상 끝부분이 심하게 떨리고 뭉개졌었다. 하지만 이 유서에 적힌 필체는 너무나도 매끄럽고 정교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평소에 절대 쓰지 않으시던 일본식 한자 표기까지 섞여 있었다. 확실했다. 이건 할아버지의 글씨를 교묘하게 흉내낸 위조 유서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탐욕을 위해서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명예와 추억까지 짓밟아버리는 숙부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숙부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할아버지 영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내가 매섭게 쏘아붙이자. 숙부는 잠시 찔린 듯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내 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증거도 없는 주제에 까불지 마라. 법대로 하면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숙부의 거친 숨결과 찌든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숙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가방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할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일기장을 떠올렸다. 그 일기장 안에는 할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날 밤, 오른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기신 인쇄소에 대한 마지막 유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것만 있으면 이 유서가 명백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필적 감정을 받으면 숙부의 범죄가 천하에 드러날 터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좋아요, 숙부님. 그렇게 법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끝까지 가드릴게요. 이 유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겁니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숙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는 듯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질렀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네가 무슨 수로? 숙부가 내 멱살을 잡으려고 다시 손을 뻗는 순간 인쇄소 구석에 있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책상 서랍 안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달그락 달그락.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비밀 서랍이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낡은 태엽 시계가 돌아가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고요한 인쇄소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나와 숙부는 동시에 행동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서랍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서랍의 틈새로 붉은 빛이 스며나오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내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표시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온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인쇄소의 묵직한 철문 앞에 섰을 때 내 손은 이미 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먹먹한 잉크 냄새와 먼지 쌓인 종이 향기가 훅 끼쳐왔다. 평소라면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던 그 냄새가 오늘만큼은 내 목을 옥죄는 가시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낡은 인쇄기들은 주인을 잃은 채 거대한 고철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사이로 숙부의 거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민우야,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도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해야지. 숙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할아버지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낸, 하지만 알맹이는 탐욕으로 가득 찬 위조 유서였다. 재개발 보상금을 전부 자신에게 넘긴다는 그 거짓 쪼가리를 내 눈앞에 흔드는 숙부의 손가락을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온몸으로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실 때 이 인간은 뒤에서 이런 더러운 음모나 꾸미고 있었다니. 분노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고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정말 할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숙부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범죄야. 위조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숙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비열하게 변했다. 숙부는 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범죄? 위조? 증거 있어? 민우야, 세상은 네 생각만큼 정의롭지 않단다. 법적으로 이 인쇄소는 이제 내 거야. 당장 내일부터 여기 있는 쓰레기 같은 기계들 다 고물상에 넘길 테니까 너도 내 짐 싸서 나가라. 더 추해지기 전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할아버지의 청춘과 내 땀방울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공간이 저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에 의해 무참히 부서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절망감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순간 문득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오래된 수동 인쇄기 밑바닥에 비밀 서랍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중요한 서류나 일기장을 항상 그곳에 깊숙이 숨겨두시곤 했다. 만약 거기에 숙부의 악행을 밝힐 진짜 증거가 있다면 나는 숙부의 시선을 피해 천천히 인쇄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등을 돌린 숙부가 서류를 정리하는 틈을 타 나는 재빨리 인쇄기 하단부의 틈새로 손을 밀어넣었다. 손끝에 차가운 철제 손잡이가 걸렸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잡아당기자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와 함께 빛바랜 녹음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뭘까?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살며시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묵직한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너 지금 거기서 뭐하냐? 어느새 내 뒤로 다가온 숙부의 서늘한 목소리가 귀가를 때렸고 동시에 거친 손길이 내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삼촌이 내밀어 보인 그 종이 한 장을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하얗게 질린 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이 오래된 인쇄소가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들이 고작 삼촌의 탐욕스러운 손길 한 번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삼촌은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내 눈앞에서 흔들어댔다. 민우야, 똑똑히 봐라.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서다. 이 인쇄소 부지와 모든 권한을 나한테 넘긴다고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니?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법 앞에서는 이 종이 한 장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짐 싸서 나가거라.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내 특별히 네 수고를 생각해서 푼돈이라도 챙겨줄 테니까. 삼촌의 목소리는 인쇄소의 낡은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삼촌의 존재는 거대한 오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유서라고 주장하는 그 종이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할아버지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였다. 매일같이 인쇄기 옆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손자인 내게 따뜻한 글귀를 적어주시던 할아버지의 서체. 하지만 삼촌이 들고 있는 종이 속 글씨는 언뜻 보면 비슷했지만 자음과 모음의 연결 부위가 미묘하게 어색했고
회기 끝부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 위조다. 이건 명백히 위조된 유서였다.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거대한 돈에 눈이 먼 삼촌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며 꾸며낸 더러운 짓거리가 틀림없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셨을 리가 없잖아요. 삼촌이 위조한 거죠? 할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서 거칠게 튀어나왔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오신 할아버지였다. 그런 할아버지가 인쇄소를 허물고 돈을 쫓을 삼촌에게 이 모든 것을 넘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삼촌은 내 외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혀를 찢찢 차며 나를 가소롭다는 듯이 내려다보았다. 위조? 야, 이 어린 놈아, 말 조심해라. 내가 뭘 안다고 난리야. 법적 공증까지 다 마친 진짜 유서 앞에서 내가 소리쳐봤자 바뀌는 건 없어. 경찰이라도 부를까? 무단 침입으로 내가 쫓겨나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삼촌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나를 위협하듯 다가왔다. 삼촌에게서 풍기는 싸구려 담배 냄새와 탐욕스러운 술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나는 주먹을 부르르 쥐었다. 이 공간을 지켜야 한다. 할아버지의 혼이 담긴 이 인쇄기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와 지식을 찍어내던 이 소중한 기계들이 저 장사꾼의 손에 넘어가 고철덩어리로 팔려나가는 것을 절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삼촌이 이 유서를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남기셨던 말씀과 인쇄소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진짜 유서의 행방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삼촌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할아버지의 낡은 책상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쓰시던 돋보기 안경과 손때 묻은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삼촌은 내가 포기하고 물러서는 줄 알았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인쇄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건물을 허물고 들어설 고층 빌딩의 환상에 사로잡힌 눈빛이었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려고 하셨던 진짜 메시지가 분명히 이 안에 있어. 나는 다급하게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들과 영수증,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만 가득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삼촌이 언제 뒤를 돌아 나를 제지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손에 땀이 흥건해져 서랍 손잡이가 미끄러졌다. 마지막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서랍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딸깍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서랍 바닥면이 이중으로 분리되면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인쇄소에 중요한 기록을 적어두시던 비밀일지였다. 나는 재빨리 수첩을 주워들어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삼촌의 추악한 과거가 담긴 또 다른 서류 조각이었다. 순간 내 눈이 크게 떠졌고 숨이 턱 막혀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삼촌은 유서 위조뿐만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때 내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느새 콧노래를 멈춘 삼촌이 내 바로 뒤까지 다가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민우야!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게 뭐냐? 낮게 깔린 삼촌의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고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삼촌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괴물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인쇄기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귀를 찔러왔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이 낡은 인쇄소 안에서 나는 무거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내 앞에 선 숙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역겹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재개발 보상금 몇 푼에 눈이 멀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서까지 조작해온 인간이 바로 내 피부치라니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태우는 것 같았다. 민우야,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도장 찍어라. 이 낡아빠진 종이 쪼가리들이며 고철 덩어리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숙부는 가짜 유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툭툭 치며 나를 비웃듯 내려다보았다. 기름때 묻은 작업대 위로 떨어지는 불빛이 숙부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기괴하게 비췄다. 나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늘 쥐고 계시던 낡은 만년필을 주머니 속에서 꼭 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촉감이 오히려 내 이성을 차갑게 가라앉혀 주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말씀하셨다. 글자 하나에도 사람의 혼이 담기는 법이고 거짓은 결국 진실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한다고. 숙부님, 정말 이게 할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이 인쇄소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그런데 겨우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시다니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인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 먼지가 허공을 떠돌았다. 숙부는 내 말에 코방귀를 끼며 서류를 내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법적으로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는 듯한 당당한 태도였다. 변호사까지 매수해 완벽하게 꾸며낸 유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숙부의 손가락이 서류 하단을 가리키며 어서 서명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숙부는 결정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실에서 나에게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와 내 손에 쥐어주신 작은 열쇠의 비밀을 말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숙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작업대 아래 아무도 모르는 비밀 수납장으로 손을 뻗었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게 뭐냐? 숙부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싹 사라졌다. 눈동자가 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빛바랜 녹음기 하나를 꺼내들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목소리가 담긴 그리고 숙부가 저지른 모든 음모의 증거가 고스란히 기록된 마지막 유산이었다.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인쇄소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숙부의 뒤에 서 있던 사내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민우야, 내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았냐? 그만하고 그거 이리 내놔라. 숙부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사내들이 나를 포위하듯 다가왔고 인쇄기 소리는 더욱 거칠게 사방을 울려댔다. 내 손가락이 녹음기 버튼 위에서 멈췄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과연 내가 여기서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나는 결심한 듯 버튼을 강하게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첫 마디에 숙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내의 거친 손길이 내 덜미를 낚아챘다.